맥을 이어오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특수한 이제 환경에서 태어나가지고 자랐고, 학교에 가기 전에 제가 전통적인 부분을 부모님과 그 큰아버지, 할아버지로부터 제가 보고 듣고 하면서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물정에 좀 오염이 덜 됐다고 보시면 돼요. 학교 가기 전에, 염색이 되기 전에 제가 이제 그러한 우리 전통 얼과 정신 문화를 직접 같이 생활하면서 보고 듣고 또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다행스럽게도 제가 세뇌되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오늘까지 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달리 생각하고 또 행동하는 것이 좀 달랐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은 좀 모자란 사람이죠. 조금만 타협을 하고 하면은 명예든 물질이든 뭐 다 얻을 수가 있는 환경이었습니다만, 저는 그것을 굳이 하질 않았습니다. 제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고, 그렇게 해서 제가 사회생활도 나름대로는 많이 좀 해봤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는 사회치를 통해서 대중활동에 발을 들게 돼 있고, 그 이후에도 이제 많은 단체에 들어가면서 특히 주니어 챔버라고 한국청년회의소에 제가 가입을 해서 만 10년의 이제 로컬의 현역 생활과 중앙의 임원까지 JCI까지 제가 왕성하게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제 그때 함께 했던 선후배 동기들이 정계나 이런 데 많이 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길로 들어오면서 서로 파장과 교감이 안 맞았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몇 분을 빼고는 제가 다 단절해버렸어요. 그러한 이제 생활을 해왔고, 사회생활을 제가 접은 지가 만 22년 차입니다. 그래서 소아의 삶을 완전히 버리고 강원도 횡성 운모산이라는데 특수한 환경에 들어가서 제가 동굴 생활을 한 3년을 하면서 거기서 나의 갱생하는 시간을 만 7년을 가졌습니다. 그때 인연이 된 분도 여기 계셔요. 그래서 갱생 작업을 마치고 나서 다시 이제 7년간을 제가 태양명상 기공수련원이라는 간판을 걸고 강원도 그 횡성군 갑천면 어답산 아래에서 제가 수련 지도와 우리 하늘 공부를 지도하고, 그 다음에 특히 현대학으로 치료가 안 되는 난치병을 치료하는 생활을 만 7년을 했어요. 그 이후에 제가 이제 14년의 생활을 마치고 강원도 원주에 나와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새로 세상 속으로 파고들어서 그동안에 제가 이제 공부하고 훈련하고 준비했던 것들을 펼치기 위해서 다시 이제 바닥에서부터 제가 뛰게 된 겁니다. 그래서 늘 저 호대하상처럼 배낭 보따리를 둘러매고 어리숙하게 해가지고 여기저기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교감을 나누고 뜻이 맞는 일꾼들을 찾으러 다녔어요. 이렇게 해서 작년도까지 만 7년을 해가지고 21년을 제가 그러한 새로운 역사를 만들기 위한 준비를 해왔고, 올해가 제가 이제 지구 나이로 환갑을 맞이하는 이제 1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이제 종교나 철학이나 과학에 대한 부분은 정말로 제가 밤잠을 안 자가면서 참 많은 부딪힘과
몸소 발걸음을 띄어가지고 거의 안 가본 데가 없이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제가 경험에 의해서 터득이 된 것이고 또 그것을 또 논리라든지 이런 것들로 좀 증명이 돼야 되기 때문에 밤잠을 안 자가면서 이렇게 공부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도 많이 알았고요. 하루에 한 3시간 이상을 자보는 역사가 별로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요. 다행히 건강한 몸을 만들어 주신 조상님이 계셔가지고 탈이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과 나누는 것은 그간에 제가 이제 전부 공부하고 직접 체험을 해서 경험이 아주 축적이 된 그런 아주 알차고 그런 고급 정보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특히 이제 건강과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여기 이제 혹시 의학을 하시거나 그런데 종사하시는 분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한 것은 이제 전통적인 우리 도가의 의학과 불가와 육아의 의학 그리고 아유르베다 우리의 민중의 의술 그리고 왕실 양명술 이러한 것들을 제가 다 그걸 섭렵을 해서 그걸 근거로 해서 제가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공개되지 않은 특이한 분야가 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제가 다 검증을 해서 그간에 이제 난치병 치유 분야의 특이 분야를 제가 오래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분야에는 제가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또 자연의학에 대한 부분도 제가 권위자예요. 그 부분은 제가 자연의학 치료사의 1급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격이 중요한 건 아니고 실질적으로 공 잡는 게 뇌라고 병을 고치는 게 의사가 있겠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제가 학자도 아니고 의사도 아닙니다만은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정보를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안고 있는 문제는 여러분도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서로 이제 보는 관점, 이 시각이 다르다 보면은 보이지 않는 게 많이 있어요. 저는 특히 이제 3가지 기본 축을 바탕으로 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중심에서 가능하면 멀어지지 않고자 늘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철학과 종교와 과학이 융합이 된 그러한 뒷받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감히 힘차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강의를 할 내용은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공해 독소 중에서도 가장 우리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먹거리 문제, GMO 문제죠. GMO와 그 다음에 눈에 보이지 않는 파장의 무기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알아야 되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대처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섭생 중에서 가장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이 간을 맞추는 문제인데 요즘 사람들이 너무 이제 싱거운 사람이 돼가지고 피가 쉬든지 썩어가고 있다. 이것이 좀 오늘날 현실입니다. 이 문제하고 그 다음에 복지 문제, 행복의 문제는 물론 질과 양의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가장 지금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존재의 문제입니다. 생존의 문제예요. 지금 그 목숨이 하나밖에 없고 가장 중요하다는 건 뭐 말로는 하지만은 실제 본인이 어떤 현상에 처해 있는지를 잘 모르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소위 말하고자 하는 가마솥의 개구리처럼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실제로 죽어가고 있고 좀 속된 말입니다만은 어느 귀신이 잡아간지도 모르고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오늘날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알면은 대처하고 방법이 있는데 너무 늦으면은 손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제가 오늘 강의하는 목적이고요. 여러분들 이제 가정에 돌아가시면은 자녀분들이나 또 손자분들이 있으면은 적극적으로 좀 같이 정보를 전파를 해서 공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틈만 나면은 제가 혼례하는 데로 가서 제가 축사도 하고 이러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신랑 신부들한테 꼭 전수를 하고 부탁을 드리고 그래 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가 뭔가 일구어 나가는 이러한 것들이 물려줄 우리 후손들이 없으면은 아무 필요가 없잖아요. 그 지금 뭐 핵이다 뭐다 해가지고 세상에 이제 난리가 나서 위기에 처해 있는 이러한 불안에 떠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다 전부 다 정신이 팔려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러한 무기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날 위험성은 있지만 실제로 일어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거기 정신 팔게 해놔놓고 사실은 다른 데서 다 죽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게 GMO예요. GMO하고 건자에 와서 이제 조금 인식을 달리하고 있는 부분이 하늘에서 뭔가 인공적으로 뿌려지고 있다는 캠트레일에 대한 부분. 이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날아온다고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물론 봄철이 되면 조금 나아올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봄철도 아니고 바람이 서풍도 불지도 않았는데 중국에서 이까지 먼지가 어떻게 날아옵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조금만 경각심을 가지고 거기 이제 인터넷에 서핑을 해보시든지 관심을 가져보시면은 거기에 대한 방대한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심각해요. 인공 구조물을 위성을 쏴가지고 거기서 밤에 뿌린 것이 확실하고 또 비행기에서 뿌린 게 확실합니다. 저는 하늘을 쳐다보고 매일 사진을 200장 이상을 찍습니다. 그 찍어 온 지가 한 20년이 넘어요. 그 사실 아시는 분들 여기 몇 분 계셔요. 늘 제가 태양과 별과 달을 보고 하늘의 구름을 보고 이런 현상들을 전부 저는 찍어서 기록을 남겨요. 그게 천문과 자연을 보는 거죠. 근데 그래 왔는데 아직까지도 뭐 음모론을 치부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정신 나간 사람이나 이상한 사람으로 보는 그런 분들이 꽤 많아요. 실제로 안타깝습니다. 그거는 뭐 억지로 안 되잖아요. 본인이 이제 깨달으면은 늦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심각한 상태에 와 있어요. 결국은 이게 이제 제가 오늘 심한 얘기는 가능하면 안 하고 보통 수준으로만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한 가지 얘기하면 두 가지, 세 가지를 아실 분들이니까 너무 노골적으로 하면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걸 감안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기에는 인구를 축소하고자 하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집단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뭐 지금 현재 포화 상태로 인구가 너무 많은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계몽이나 치도를 통해서 이걸 해나가야 되지 그런 식으로 사람을 생명을 죽여가지고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알 권리가 있잖아요.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누구도 우리를 죽일 권한은 없습니다. 그렇죠? 거기 동의하시죠? 맞습니다. 그 만약에 칼 들고 죽이려고 하면은 당장에 항거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칼보다 더 무서운 거 이거예요. 거기 싸움을 해도 적이 누군지를 제대로 알고 싸워야 되는데 꼭두각시하고 싸우면 뭐합니까? 호수아비죠, 호수아비. 예, 호수아비. 뒤에서 누구를 시겨가지고 저놈 죽여보든지 어떻게 하라고 하면은 그 시기는 놈이 진짜 주된 적이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놈을 알고 우리가 대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게 참으로 많아요. 가능하면 제가 정치색이나 이런 건 얘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만은, 그러면 이제 북한이 주적이냐, 아니면 북한을 움직이고 있는 배후 세력이 주적이냐, 이러면 답이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현재 핵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크게 전부 다 시선이 쏠리게 만들어 놔놓고는 실질적인 거는 다른 걸로 다 죽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현재 이제 GMO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들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제가 핵심적인 것만 중심으로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자손을 훌륭한 자손을 생산하고 또 그분들이 우리의 대를 이어받아 가지고 문화와 역사를 이어가야 되는데 나중에 가가지고는 씨가 다 말라가지고 물려받을 사람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 무슨 노력을 해가지고 읽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역사, 문화 바로 세우기부터 많은 걸 해왔습니다만은 이러한 총체적인 난국에서 과연 어디서부터 해야 되는지 참으로 깝깝하고 잠이 오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뭐냐면 종족을 보존하는 것부터 해야 되겠다. 이거는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캠트레일이나 GMO나 아스파탐 같은 이러한 우리 모르고 먹고 있는 이 독소를 알고 대처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은 안 돼요. GMO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유전자 조작에 대한 부분은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기회고 그거는 우리 때나 다음 세대도 금방 안 나타나요. 그거 가기 전에 지금 가장 큰 문제가 GMO 식품에서는 제초제의 독성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제초제가 가장 큰 문제인데 쉽게 말해서 월남전에서 뿌렸던 게 고엽제가 그게 제초제 종류예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농약이 나온 지가 그리 오래 안 됩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황폐화가 돼가지고 지금 땅에서 농사 짓는 토경이 거의 안 될 정도까지 왔습니다. 그럼 여기 계신 분들은 육신을 가지고 계신데 안 드시고는 살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란 말이요. 그럼 이제 제초제 성분이 가장 큰 문제예요. 지금 이제 농사 짓는 방법이 우리나라도 큰 문제가 됐지만은 특히 GMO 식품은 대단히 농사를 짓는 그 외국에서 갖고 오는데 특히 미국에서 많이 갖고 오죠. 네, 그렇습니다. 예, 갖고 오는데 오는 과정에서도 이제 농약이 살포가 되고 농사를 짓는데 옛날에는 농약을 조금만 쳐도 되는데 내성이 생겨갖고 풀이 안 죽으니까 그걸 뽑을 수가 없잖아. 거기는 뭐 아주 대단히 농사 대기해서 농사를 지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강도 높은 약을 뿌려대니까 거기 자체에서 농약 성분이 잘못돼갖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드시면은 금방 죽는 건 아닙니다. 사람이 그렇게 약한 동물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방 죽지는 않았지만은 일정한 기간 그 대비책도 없이 드시게 되면은 크게 세 가지 피해가 생겨요. 첫 번째는 뇌가 망가집니다. 특히 대자연과 교감을 가질 수 있는 뇌 중에서는 간뇌 중에서 송가치가 있는데 송가치가 석회가 되면서 조기 치매가 일어나요. 알츠하이머예요. 그래서 이러한 현상이 지금 얼마나 심각하냐 하면은 특히 이제 과거에 MB 정권 때에 우리 식품에 대한 부분이 개방이 됐어요. GMO 식품이 그때 개방이 된 겁니다. 10몇 년 됐죠. 그때 이후에 알츠하이머 환자가
급격하게 늘어났어요. 제가 일단 통계를 말씀드리면 깜짝 놀래요. 그때부터 10년 정도 이상 그걸 먹으니까 지금 50세 미만의 사람들이 가장 치명적으로 타격을 많이 입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분들 세대는 옛날에 전통 음식을 잘 안 드셔요. 된장, 김치, 뭐 식초, 뭐 이런 거, 고추장, 젓갈류 이런 거는 뭐가 잘났는지 몰라도 그 냄새나는 물건이라고 안 먹어요. 그게 자랑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원래 그걸 먹어야 돼요. 그걸 먹어야만이 GMO 독을 중화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그겁니다. 발효식품이에요. 그 음식을 드시기 힘든 환경에 있는 분들은 식초를 물에 타서 한 잔씩 드세요. 그거보다 좋은 방법이 없어요. 소금하고 식초하고 발효식품이 전부 다 중화됩니다. 이거 제대로 안 드시면은 건강을 지킬 방법이 없어요. 그분들이 왜 그렇게 노출되냐 하면은 그거는 입에 달아놓고 살면서 발효식품을 안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요. 빨리 망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2016년도의 통계가 50세 미만의 공식 집계가 100만 명이 넘습니다. 치매 환자가요. 저는 제가 그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한국 미디어하고 서울시정일보하고 몇 개 언론사를 제가 움직이고 있는 주인이고요. 제가 정보를 노출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기자인 줄 알면은 숨가부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내가 절대 기자 표시를 안 내요. 내가 경영 사주이면서 대기자고 논설도 하고 지금은 후배한테 넘겨줬습니다만은 제가 기자로서 전문적인 기사를 만들어갖고 하는 그런 것만 얘기하지 논란이 있는 건 얘기 안 합니다. 그걸 참고하시면 돼요. 제 얘기는 검증에 의해서 한 거니까 틀림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 해서 100만 명이 넘어갔고요. 그럼 내가 빨리 망가져요. 내 망가지면은 누구 말투나 뭐 조상도 몰라보고 눈에 비는 게 없으니까 끝나버린 겁니다. 한마디로 끝났어요. 희망이 없습니다. 두 번째가 뭐예요? 사람이 사람 나와야 되는데 심성이 깨져보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짐승보다도 못하고 마귀가 심성이 깨져보면 사람을 죽이든 뭘 죽이든 죽여도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흔한 말로 좀비가 돼버립니다. 좀비. 그런 사람 참 많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근데 생각해보세요. 내가 망가져버리고 덕에 중독이 돼가지고 발작을 하는 현상이 그건데 그 질병 아닙니까? 심각한 질병이죠. 이게 우리 주변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나 하나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가문도 다 없어져 버리고 절손이 되버려요. 그 다음 문제는 뭐예요? 무주공산되잖아요. 나라에 이끌어줄 주인이 백성이 없으면은 나라가 뭔 소용이 있습니까? 그 쟤들이 총칼 필요 없어 있어 먹을 필요도 없어 그냥 공갈용으로만 있으면 되고 이걸로 다 죽이고 나면 나중에 그냥 주워 먹으면 되죠. 총 쓸 필요가 없잖아. 이런 무서운 업무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되겠죠. 그럼 뭐 제일 좋은 방법이 뭐예요? 이거 안 드시면 돼요. 안 드시면 되는데 참으로 환경이 열악합니다. 마트에는 이미 96% 정도가 GMO 식품으로 싹 점령당해 버렸습니다.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 회사들 이름 그거 믿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 내가 거짓말하면 난 고소당하는데 거기 사실대로 내가 다 적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먹을 게 없어요. 또 물론 이제 식량 작업의 문제라든지 이런 게 이제 앞으로 대책이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첫 번째는 유기농이라든지 다른 것들로 대안이 있는 분들은 그걸 선택해서 하셔요. 그거 안 되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드시는데 차선의 방법이 뭐요? 우리 전통식품을 소종 된장, 고추장, 젓갈류, 김치, 식초 이런 발효식품을 드시란 얘기예요. 그거 드시면 어지간히 중화됩니다. 그래도 독이 쌓이잖아요. 그거는 이제 내가 처방법이 있어요. 최후의 보루가 오늘 지금 말씀드릴 해독제는 그건 최후의 보루입니다. 이것도 저것도 안 됐을 때 마지막에 보루가 저 해독제야. 그거 돈 주고 저거 사 먹어야 되잖아. 돈 많으신 분들은 뭐 그래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일단은 건강 지켜줘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폐해가 뭐냐면은 생식 기능이 상실이 됐다. 남자 먹으니까 여자 똑같아요. 애를 못 가집니다. 특히 남성이 이 GMO 식품, 특히 제초제에 노출이 많이 되면요, 남성의 기능을 잃습니다. 씨가 말라버리고 그렇게 되면서 여성과 비슷하게 중성화가 돼요. 요즘에 중성을 가진 사람이 무지 많아졌지요. 그렇게 생긴 겁니다. 그래가지고 요즘에 무슨 모임도 하고 이상한 짓거리 많이 하죠. 그래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세를 못 시가 놓잖아. 말린. 이세를 못 가지면 거대에서 다 끝나버려요. 죽으면 그 사람들 죽으면 뒤에가 없잖아. 절손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결국 뭐요? 병 들어가지고 고생하다가 병원에 돈 갖다 주고 조기에 죽고 일찍 죽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씨를 못 남기고 죽으니까 그게 문제예요. 원래는 이제 나가 이제 여기 수행하고 일을 할 수 있는 몸을 받았으면 빚진 겁니다. 그러면 부부가 결혼을 해가지고 2명 반은 못 놓으니까 3명을 낳아야지 이자까지 쳐가지고 빚을 갚는 겁니다. 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1명 놓으면은 반밖에 빚을 못 갚은 거고 2명까지만 낳아도 그래도 괜찮아요. 그러면 최소한 3명 정도 낳아야지 되는데 지금 생산이 안 되니까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 드시면은 결국은 뭐요? 조상들한테도 제대죠. 후손을 못 남기니까. 내 빚을 못 갖고 가니까 빚쟁이가 되죠. 그 다음에 뭐요? 나라도 뭐 백성이 있어야 지키든지 관리가 될 거 아니요? 이게 안 되면 전부 다 그냥 폐가 망신, 나라도 문 닫아야 되고 다 끝나버려요. 그 얘기 할 거 없어요. 그래서 GMO에 대한 부분은 제가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제 혼인한 지가 허대는 멀쩡해가지고 10년이 넘었는데도 임신을 못 해가지고 인공수정을 한 제가 통계를 말씀드릴게요. 이게 2016년도 통계인데 30만 4천 쌍이 인공수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일이 아니죠. 인공수정 하는데 한 방에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잘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요. 돈이 4, 5천만 원 기본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현재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 돈 들여가지고 누가 자식 놀라 하겠습니까? 이런 조치로 가면은 앞으로 20년 뒤에 가면요 노인네만 남고 젊은이 없어가지고 끝나봅니다. 예. 교회에서 안 내려와도 다 자동으로 해결될 거예요. 총이 필요가 없다고. 핵도 필요 없어요. 핵보다 더 무서운 게 이거예요. 예. GMO 캠트레일. 캠트레일은 공중에서 뿌리는 그 화학 성분들이 인공적으로 만들어가지고 뿌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그 고래라든지 많은 생명체들이 집단 폐사하는 것들이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또 캠트레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에 우리가 의식이 없이 막 버려가지고 강으로 내려가서 바다에까지 또 내려갔던 것 중에서는 합성수지 비닐 종류의 작은 입자들이 전부 다 그 폐류에 독이 돼가지고 그게 나중에 커서 전부 집단 폐사를 하고 결국은 뭐예요? 안 죽어도 나중에 사람이 먹으면 다시 자기가 받아 먹는 이러한 이제 자업자득의 현상이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안 차리면은 정말로 어느 귀신이 잡아가지도 모르고 가요. 그래서 이제 캠트레일, GMO 이런 문제는 조금 경각심을 가지고 많이 살펴보세요. 그리고 눈 뜨고 나면은 땅만 쳐다보고 뭐 주술 하지 마시고 하늘부터 먼저 쳐다보세요. 하늘 보시면은 오늘 구름이 였는데 무슨 구름인지 또 태양이 떴으면은 오늘 오라가 빛깔이 어떤 빛깔이 나오는지 이걸 보면은 대기 상태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 감시자의 눈으로 보시고 또 그 수련하는 자로서 빛을 가까이 하면은 우리 이제 손갑체가 빨리 감응을 해가지고 굉장히 뇌가 활성화되고 또 좋은 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제가 태양 수련법을 함께 이제 공유하는 시간이 있으면은 하고 또 제 블로그에 들어오시면은 정말 귀한 자료들이 많으니까 여기는 누구든지 오셔가지고 보시면 돼요. 공유하면 되고 특수한 자료는 제가 이웃 신청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해놨으니까 이웃으로 신청하시면은 특수한 자료는 다 볼 수 있습니다. 함부로 내놓으면은 나쁘게 쓰이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장치를 해놨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GMO하고 관련된 먹거리 중에 하나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여기 계시는 분 중에서 이제 음주를 안 하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뭐 살아가면서 먹고 죽은 귀신이 혈색도 좋다고 또 한 잔씩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막걸리가 참 좋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요즘에 막걸리에도 독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제가 막걸리 안 먹습니다. 안동 소주나 차라리 비가 없으면은 고량주 그럼 뭐 2, 3천 원만 하면 돼요. 2.2점. 예. 조금 더 돈 비싸게 주고 먹으려면 뭐 보드카라 이런 걸 드시면 되죠. 그런데 가장 무난한 게 이제 고량주 종류가 좋아요. 이거는 이제 증류를 해서 순곡주로 해가지고 내린 그게 전통 소주입니다. 그게 진짜 술이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조금 쓸게요. 지금 주자가 보면은 이게 물이 들어가 있는 주자가 있고요. 이 소주 주자가 있어요. 이걸 구분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는 이걸 드시면 안 돼요. 요걸 드셔야 돼요. 요걸. 그래요? 이게 바로 불물이 돼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소주입니다. 이거는 희석지소예요. 희석식. 이건 안 됩니다. 요 소주를 드셔야 돼요. 이게 진짜 소주예요. 그러면 뭐예요? 이게 바로 수중화라는 거예요. 이걸로 얘기하면 수중화인데 물이 올라가서 증류되었다가 내려와 다시 식어서 떨어져. 내려. 물불이 이게 소독도 되고요. 이걸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공복에 양치도 하기 전에 아무 드시기 전에 소주잔으로 반잔 정도 입에 딱 물고 한 2, 30분 탁 입에 소독을 하면요. 잇몸 질환에서부터 입안에 그 엄청난 세균들이 많아요. 이게 잘못해가지고 기관지로 타고 내려가서 폐로 가든지 심장으로 가든지 하게 되면 아주 위험한 상황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 되면 폐 기종도 올 수 있고요. 심장 질환도 올 수 있고 그래요. 그래서 요거는 아주 간단하게 치과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돈도 싸고요. 해보시면은 한 번만 해도 이렇게 좋나 하고 느끼는 분도 있고 어지간하면 두세 번만 하면은 구강 소독이 다 됐대요. 그걸 잘 활용하시길 바라고요. 지금 막걸리하고 소주 저거 파는 데 들어있는 아스파탐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인공 감미료인데 그것도 독극물이에요. 발암물질이고 과거에는 모속에 놨다가 또 이제 죽여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니까 또 이렇게 사바사바 해가지고 그걸 또 집어 넣도록 해가지고 그거 안 넣어도 되는데 왜 굳이 그걸 넣습니까? 술 자체가 원래 발효해서 당이 들어있는 거 아니요? 그 당을 넣을 필요가 없다고. 넣는 목적이 거기 있는 거예요. 아스파탐도 역시 이게 갑니다. 똑같아요. GMO 중에 하나. 그 독극물이에요. 그러니까 술 드시는 분들은 그거를 진로가 그 제일 각성을 해서 그게 속아 넘어가면 됩니다. 술 드시면은 진짜 좋아하시면은 집에서 담아 드세요. 필요하면 내가 술 담는 거 다 전수해 드릴게요. 그리고 안동 소주 말고 이제 법성 소주라고 영광 법성에 가면 있어요. 그 영감님이 지금 연세가 많이 드셨는데 필요하면 내가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원래 18리터 한 통이 한 마리입니다. 요즘 근자에는 제가 잘 안 했는데 거기 연락하면은 한 마리들이 아주 싸게 공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도수도 54도가 보통이야. 그거보다 더 높은 건 돈 더 줘야 돼요. 지금 내가 가격 물어보니까 전에 제가 한 7, 8만 원 전에 갖다 줬는데 지금 한 12만 원 주면은 한 마리 사요. 18리터. 무지 싼 거죠. 엄청 순도도 높습니다. 54도면요. 그 필요하면 갖다 쓰세요. 내가 어지간한 정보는 다 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능하면은 술 드실 때 좀 그걸 피하시고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 개별적인 독소 대처법도 있습니다만은 독이라는 건 크게 두 가지가 나눠져요. 음이냐 양이냐. 서양적으로 얘기하면 알칼리냐 산성이냐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됩니다. 되는데 지금 여기 GMO 독소는 대표적으로 다 산성독이에요. 강산성입니다. 그러면 몸이 다 산화가 되는 거예요. 이 고기 종류도 거의 다 산성이죠. 그 고기는 특히 이제 술하고 같이 먹어보면 독에다 턱을 불어붓는 거이 되고, 특히 이제 고기 종류는 먹이사슬 중에서 가장 나중에 있는 독이 엄청나게 배가 되어 있는 독독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 그들의 환경이나 먹고 자란 것 자체가 먹어서 나중에 이제 먹었기 때문에 GMO 독소를 끌어안고 있는 게 고기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개들은 전부 GMO 사료를 먹고 커요. 그러니까 독을 키워가지고 먹는 거예요. 빨리 죽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입이 잠깐 즐거우려고. 근데 그거 아시고 산성을 중화시키는 건 뭐 가장 쉬운 게 알칼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알칼리 중에서 대표적인 게 우리가 해독하는데 좋은 것이 바로 미나리입니다. 네. 미나리를 많이 드시고요. 그 외에도 이제 많은 그 나물 종류의 채소를 드시고 체질이 좀 열성 체질인 사람은 날골로 드셔도 되고요. 열성 체질 아니고 이제 소음이나 이 좀 음적인 분들은 살짝 데쳐서 드세요. 열을 가해가지고. 그래 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데치게 되면은 세균 소독도 되고 음적인 것이 좀 지원해서 약으로 되면서 에너지가 훨씬 배가 되니까. 옛날 어르신 보면 나물을 그냥 데쳐서 드시지 그냥 날골을 먹는 건 특히 예외적으로 상추산 정도나 드셨지 날골은 잘 안 드셔요. 해충이 나오고. 네. 그리고 이제 식초를 치는 거는 그 세균도 살균하는 이유가 되고 또 기름을 치잖아요. 기름 자체가 살균하는 거예요. 네. 살균. 근데 이제 보통 보면은 이제 기름이 그 몸에 독소를 뺄 때 많이 활용이 되죠. 일단 내가 이독 제독법 할 때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사람을 그 물통 속에다가 가다 놓으면은 오래 살아요. 이렇게 붙들어 매놔놓고 가다 놓는 경우. 근데 기름통 속에 담가 놓으면은
못 살죠. 죽어버려요. 그 쉽게 말해서 빨갛게 가지고 몸에다가 펜트 칠해놔놓으면요 질식이가 죽습니다. 네, 피부가 숨을 못 쉬기 때문에 독소가 해독이 안 돼서 문제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환기도 자주 시켜줘야 돼요. 옷도 너무 두껍게 입으면은 독이 나왔다가 다시 빨아먹습니다. 그러니까 얇게 입는 게 가장 좋은 건강법이에요. 그리고 뭐 집에 환기를 자주 시켜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독소 공간이 됩니다. 자기가 독 뱉어놓은 걸 다시 먹어요. 하루에 2번, 3번 정도는 환기를 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옷을 2겹, 3겹 입지 마시고 얇게 입으시는 것이 건강에 훨씬 더 좋다는 걸 아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GMO에 관련된 부분은 뭐 이것만 해도 며칠 해도 부족합니다만은 우선 계략적으로 이렇게 제가 잡아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전자기파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 합니다. 자, 이게 문명의 이기 중에서도 아주 큰 해악이죠. 맞습니다. 지금도 저 뒤에 보면은 물을 빨리 끓이는 저 포트가 있는데 적어도 가능하면 안 쓰는 게 좋아요. 적어도 이제 그 전자 구조를 완전히 바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전자 같은 데다가 직화를 해서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금방 죽는 거 아니니까 모르죠. 뭐. 그러니까 그게 원칙이니까 그래 하시고요. 저거하고 이제 전자레인지가 집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요즘에 뭐 냉동식품을 해동하고 급하게 데워가지고 쓰기도 하고 하는데 그게 더 무서운 겁니다. 저게. 저거보다 더 무서운 게 전자레인지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유전구조를 다 파괴해버려요. 원래는 전부 사람들도 세포마다 이제 자기의 고유의 진동수가 있습니다. 그 진동수가 자기 고유의 주파수예요. 근데 이 주파수를 딱 깨뜨려 버리면은 결국은 뭐예요? 변질이 돼요. 거기서 병이 옵니다. 내가 돼야 되지. 내가 아닌 건 뭐예요? 진동수가 달라지면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저게 이제 전자레인지 커피 포트가 있고 지금은 그보다 더 무서운 게 또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들 맨날 손에 들고 다니는 거 있죠. 네, 핸드폰인데 핸드폰이 전자레인지보다 200배가 더 무서워요. 진짜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그 필요해서 저도 많이 씁니다. 쓰는데 그것을 예방적으로 해봐 방어를 해야 돼요. 특히 이제 문제가 된 게 뭐냐면은 우리 머리도 둥그렇고 가운데에 이 간내가 들어있죠. 간내 안에 이제 송가체가 있는데 송가체가 바로 우주와 대자연과 교신하는 장치예요. 장치인데 이게 망가떨어져 보면 쉽게 말해서 부모한테 떨어진 고아가 되든지 나쁜 오리알이 되든지 본부대에서 떨어져가지고 탈영병이 되든지 하여튼 뭐 그런 존재가 돼요. 교감이 안 됩니다. 그게 간내를 망가뜨리는 원인이 되고 특히 이제 열을 많이 줘가지고 뜨거워지고 압이 차죠. 계속 쓰게 되면 머리가 고장이 나는 겁니다. 안 쓸 수는 없는데 이제 쓰는 방법은 여러분들도 뭐 잘 알고 계신 분 있겠습니다만은 가능하면은 이어폰을 갖고 다니세요. 이어폰을 가지고 발신을 할 때는 상대방이 전화를 받은 다음에 뭐 귀 가까이 오든지 아니면 이어폰을 끼고 하면 상관없으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좋아요. 그리고 여기 뭐 가슴에 넣는 사람, 바지춤에 넣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하지 마세요. 아주 안 좋은 겁니다. 턱을 보고 사는 거예요. 어디다 넣어요? 바지 보면은 요것도 씨를 말렸는데 아주 귀하는 공이 크고 가슴에다 넣으면은
여기 가슴이 얼마나 중요해요. 심장에서부터 폐하고 간하고 여기 전부 다 있는데 그럼 어떤 물장이 없어요. 주머니에 들어있어요. 손에 들고 다니기 쉽다니까. 손에 들어가니 없을 때가 있죠. 손에 들고 다니는지 아니면 최소한 여기에 옆구리 차든지 이래 해야 되지. 바지춤에 넣으면은 생식 기능이 가까이 가면 문제되고 그러니까 머리 하세요. 하여튼 그게 하는 게 좋고 밤중에는 저는 뭐 24시간 개방해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하는데 물찌감시 두세요. 물찌감시 두고 안 그런 분들은 끊어놓는 게 제일 좋아요. 꺼버리. 그것도 예방법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제가 대처법을 다 알려드리고 할 거고요. 이건 뭐 안 쓸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방어적으로 해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는 저러한 전자기파 외에 자연에서 나오는 수맥파라고 또 있죠. 물이 흐르든지 움직이는 데는 다 에너지장이 전자기장이 만들어지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수맥파가 참 큰 문제가 돼요. 이거는 음택이 되든 양택이 되든 아주 지극히 작은 숫자의 사람 외에는 전부 해롭습니다. 수맥파를 덕보는 사람은 지극히 작은 숫자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수맥파를 중화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가장 제일 쉬운 방법 알려드릴게요. 물론 이제 건전지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전자를 알아야 되니까 그거 나중에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개별적으로 자료 공유를 요청하세요. 그럼 제가 할 거고 오늘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탱자라고 아시죠? 탱자. 요새 없어요. 그러니까 시골에 할수 있습니다. 네, 있어요? 네. 오빠는 저기 탱자가 어릴 때는 새파랄 때 이제 지실이라고 그래가지고 간을 치료하는데 약을 많이 씁니다. 많이 치죠. 그런데 이제 약간 여물은 탱자도 좋고요. 말려가지고 파는 게 있어요. 자르지 않고 진짜 굉장히 기가 있어. 예. 그거를 사가지고 돈 얼마 안 합니다. 쓸 줄은 모르니까 자연에는 모든 약이 다 있어요. 또 이 탱자가 에너지 기장이 굉장히 큽니다. 일반적으로 한 직경 15m 정도는 커버해요. 예. 그러니까 침대 밑에다가 넣어놓으면 돼요. 그럼 어지간한 거는 됩니다. 잡아주고. 그보다 이제 더 쉬운 방법은 우리 토종 스님장이 이제 손바닥 스님장이라고 있어요. 그게 천년초라고도 하고 뭐 백년초도 있는데 그거는 영하 20도나 뭐 영하 몇십 도 내려가도 안 늘어죽어요. 굉장히 생명이 강합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 약이나 피부 미용이나 뭐 이런 데도 써먹을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진짜 귀하게 쓸 수 있는 거는 이러한 위에 파장을 제어하는 데 쓸 수가 있어요. 제가 그걸 이제 측정을 해보니까 직경 한 20m 이상을 커버해요. 21m, 22m 정도. 제가 강원도 행성에서 한 15년 이상을 그 하암대 지방에서 교구를 난 겁니다. 엄청난 거죠. 그 생명이 대단히 강해요. 그런 것들을 화분에 심어가지고 그것이나 있는데 그 가시가 있으니까 그 조심해야 돼요. 살에 막 파고 들어가니까. 그것만 조심하시면은 딱 갖다 놔놓고 하면은 위에 파장을 다 제어하고. 이렇게 넓적넓적이 이렇게 다. 그렇습니다. 사기를 제어할 수가 있는데 조금 에너지를 이제 다룰 줄 아는 분들은 선인장하고 좀 대화를 해서 부탁합니다. 선인장님 여기 나쁜 놈들 오면 다 쫓아내 보세요. 그래 교감을 가져보시라고. 그래 하시면은 선인장. 에너지가 배가 돼요. 탱자가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주문한다 그러죠. 주문하는 건 프로포즈입니다. 그렇게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교감을 가지고 부탁을 하면은 딱 보초를 써가지고 실제로 다 해줍니다. 대단히. 동그란 선인장은 안 됩니까?
노정훈 선인장이 가장 좋아요. 동그란 게 좋습니까? 아니요, 손바닥처럼 손바닥 선인장. 그게 제일 좋아요. 예, 예. 근데 참고를 강의중에 여쭤봐도 되겠어요. 제 집에서는 희한하게 선인장류가 잘 죽어요. 그 선인장류가 물 많이 잘 주시면 죽으면은 절대 물 주면 안 돼. 아니 물 안 주더래. 물 주면 안 되고요. 햇빛을 많이 주든지 거의 개들은 양기를 좋아합니다. 네, 햇빛 그게 너무 습하든지 음기가 많으면 안 되고요. 음기가 많아서 그런 거지. 그 예. 집이가. 그렇습니다. 수백이 그러니까 있는데 안 됩니다. 그 개들은 햇빛을 주지 양기를 수시로 줘야지 돼요. 그러니까 선인장류라든 이건 선인장류고 물기 많은 거예요. 이거는 잘 죽고 그러면 그게 좀 습하고 매우 습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 음기가 좀 많은 데다. 그래 보시면 그 돼요. 점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돼도 거기에 노출되어 있는 건 맞아요. 그렇게 이제 해서 에너지를 이제 제가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관련된 거는 요즘에 이제 전자기파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자연을 환경을 바꾸기도 하는 그런 무기로 쓰이는 엄청나게 무서운 장비가 또 있어요. 하프라고 하는 장비인데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요것들이 이제 그 사람의 의식을 장악을 해가지고 미치게도 만들고 옥두가시도 만들고 하는 그런 애도 써먹습니다. 이게 아주 무서운 무기예요. 그리고 지진도 일으키기도 하고 환경을 왜곡을 시켜서 비가 안 오게도 하고 그냥 계속 비만 오기도 하고 아주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이런 것도 있으니까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이러한 좋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물건을 내 가까이서 진법이라고 진을 쳐가지고 에너지장을 강화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좋은 그러한 주파수 에너지를 가지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내가 그런 삿대인데 빠져 있으면은 아무런 장치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거는 그냥 내가 그쪽에 하고 온라인을 해놨기 때문에 무방비 상태죠. 문 열어주고 오라고 부르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냐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무기가 있어도 그런 사람들한테는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종교적으로 보면은 뭐 기독교에서는 전신 갑주를 입는다는 얘기도 하고 불교 쪽에서는 뭐 건강 불개지체가 된다 뭐 이런 많은 얘기를 하는데 에너지장이 강하게 되어 있으면 어떤 것도 침투를 못합니다. 세균 바이러스도 마찬가지고. 그 외에 이제 또 쉽게 쓸 수 있는 광물도 있고 그렇습니다. 광물 중에서는 운모 종류의 광물이 가장 좋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제 그 블로그에 들어가시면은 제가 그쪽 분야에 상당한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공유하시고 조금 술 중에서도 가장 이제 좋은 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두드리면 이제 새소리가 나는 백탄이라고 있어요. 백탄도 아주 에너지가 좋습니다. 그거는 이제 습기를 제거하고 해서 공기를 정화시켜주는 그런 기능도 가지고 있고 나쁜 냄새도 제거해 줄 수가 있고 또 그 좋지 못한 파장을 많이 중화시켜 줍니다. 그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도록 하세요. 아시고. 숯이 하얀 색깔입니까? 네? 백탄이 하얀 색깔입니까? 약간 흰색이 나는데 들면은 아주 무겁습니다. 무겁고 이제 때리면은 땡땡 하는 게 새소리가 굽는 게 나요. 숯인데 왜 백탄을 하느냐고요? 이 색깔이 약간 흰색이 나요. 약간 흰색 있다고. 네. 흰 색깔이 여기 나요. 나는 거는 그 깨가지고 갈면은 전체적으로 맨 까만데 흰색 부분이 드러납니다. 옛날에 그 뭐요, 숯이 이렇게 탈 때 보면 뭐 하얗게 되는 게 있잖아요. 원래 완전히 다 탄 거는 제가 희잖아요. 별자가 거기 들어간 겁니다. 들어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섭생 중에서 요즘에 가장 문제가 많이 되어 있는 게
간이 안 맞는 거죠. 소금. 이 소금에 대해서 제가 대략적으로 아주 중요한 포인트만 제가 짚어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빛과 소금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특히 종교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 말씀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이제 먹고 살아가는데 참 중요한 것이 빛과 소금이나 뭐 공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영양학에서 다 빼놨어요. 참으로 웃기는 얘기예요. 이거 없으면은, 특히 공기 같은 거는 5분만 안 먹으면 죽어버리는데, 공기에 대해서 가르치질 않아요. 그렇잖아요. 참 웃기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뭐 5장 6분, 6장 6분 얘기하는데, 가장 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피부예요. 피부라는 장기가 있는데, 피부를 장기로 취급을 안 합니다. 의지가 무서운 거죠. 그 화상을 입으면 죽는 이유가 피부가 숨을 못 쉬어가지고 독소가 배출이 안 돼서 죽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머니 자궁 속에서 정제가 돼가지고 이제 태어나서 출생이 돼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생명 잉태의 비밀을 보면요, 어머니 자궁의 염도가 안 맞으면은 임신이 안 됩니다. 임신이 안 돼요. 이 바다가 그 짠 데서 생명의 보호가 된 이거 염도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염도 안 맞으면 임신이 안 돼요. 이걸 중요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이가 배에다가도 염도가 떨어지게 되면은 낙태가 되든지 아니면 얘가 불구가 돼서 나와요. 그만큼 이게 소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그 배사 과정에서는 소화에 깊이 관여하죠. 소화액을 만드는 하나의 원료가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미네랄 등이 에너지를 이제 매개하는, 전도하고 매개하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면역 기능이라든지 우리 체온을 유지하는 데도 아주 중요합니다. 소금기 떨어지면 체온이 떨어져요. 그래서 소금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소중한 금이라고 아마 소금이라고 이름을 지어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몸에는 그 혈액 중에 있는 소금의 염도가 0.9% 정도로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의 자궁 속에 있는 염도는 3%입니다. 3%. 바닷물도 염도가 3%예요. 근데 이제 이 소금이 안 맞으면 쉬운 말로 해가지고 싱거운 사람이 있거든요. 옛날 어르신들이 이 싱거워 빠진 사람이라고 하고, 짜가지고 소태 같은 놈이라고 이러잖아요. 너무 짜도 안 되고 싱거워도 안 되는 거예요. 간이 맞아야 된다. 그럼 간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사이 아닙니까? 사이. 사람 사이든 뭐든 인간, 시간, 공간이라는 것도 다 간인데, 간이 안 맞으면 이렇게 살기 힘들어져요. 세상이 각박해지고, 우리 몸 안에도 간이 안 맞으면 안 됩니다. 그만큼 간이 중요하죠. 그럼 얼마나 어떻게 해야 되냐? 소금은 물론 이제 천일염을 가지고 드시는 게 좋은데, 요즘에 보면은 의사 선생님이 짜게 먹지 말라고 얘기해가지고 일부러 싱겁게 먹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게 문제예요. 엄청 많지. 네. 그 양반들은 말씀을 교묘하게 해가지고 싱겁게 먹의 소리를 안 해요. 짜게 먹지 마라 그러는데 알아듣기를 싱겁게 먹으라고 알아듣는가 봐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뭐 미필적 고의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래야 병이 나야 병원이 살아요. 그래서 가장 이제 중요한 거는 병원에 가보면 알아요. 병원에 가면 가장 먼저 주는 처방이 소금물입니다. 네, 맞아요. 생리식염수라는 거죠. 거의 0.9%에다 맞춰놓은 거예요. 인계로. 그런데 맞아. 그게 엄청나게 비싼 소금물입니다. 천일염을 한가마에 사면 3,000원만 주고 사는데
조금 더 좁아야 큰 거는 뭐 만원 안쪽이에요. 그런데 그거 얼마입니까? 그게 몇 가만이에요? 그럼 정신 나간 사람들이죠. 평소에